여러분들의 카톡 목록에는 친구가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나요? 친구가 아니더라도 핸드폰에 전화번호만 저장하면 바로 카톡 친구 목록에 자동 등록이 되죠. 이게 싫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이름 앞에 샵을 붙이면 카톡 목록에는 오르지 않아요. 샵 지식총동원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때때로 혹은 자주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인관계 대신 대안관계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안관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인관계와는 대비되는 대안관계는 말 그대로 전통적인 인간관계를 대신한 짧고 얇게 맺을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뜻합니다. 현대인들의 여유의 부재와 더불어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시공간의 제약을 없앴으며 이러한 관계 맺음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죠.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외 스터디나 실제 가족 대신 TV나 SNS 속 아이의 팬을 뜻하는 랜선 이모, 반려동물과 반려식물 등이 모두 대안관계에 속합니다. 대안관계가 많아지는 이유는 곧 가성비와 연관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신경 쓸 일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까지 에너지를 쏟고 싶진 않으면서 충족감과 만족감은 얻으려고 하는 철저한 가성비의 원칙에 따라 최적의 관계를 찾다 보니 대안관계가 주목받는 것인데요. 만족도의 유형과 크기에 따라 일회성을 띤 모임을 찾기도 하고 만남 대신 TV나 SNS를 선호하기도 하며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을 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안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랜선 이모가 있습니다. 랜선 이모라는 말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아빠 어디가와 슈퍼맨이 돌아왔다 때부터 많이 들었던 용어죠. TV는 물론 SNS, 블로그, 유튜브 등에 공개된 남의 집 아이를 보며 마치 내 조카인 듯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랜선과 이모를 결합해 생긴 신조어입니다. 이들은 TV나 SNS를 통해 알게 된 아이들을 향해 팬심을 키우고 급기야 가상의 이모 역할을 자처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모뿐만 아니라 랜선맘, 랜선 삼촌까지 다양하게 확대되었죠. 다음은 뷰니멀족입니다. 본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인 뷰와 동물을 뜻하는 애니멀이 합쳐진 단어로 동물을 직접 키우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영상과 게임 등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뷰니멀족은 인터넷을 통해 남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거나 반려동물 키우기와 관련된 게임을 하며 이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즐겨보는 사람을 뜻하는 랜선 집사도 뷰니멀족에 해당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걱정, 가족들의 반대, 동물과 관련된 알레르기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뷰니멀족은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난 것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비나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걱정 없이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즉 이들은 반려동물 영상이나 게임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또 인간관계 O2O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옮겨온 온라인을 뜻하는 O2O, 즉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 이제는 인간관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필요한 인간관계를 온라인에서 찾아 해결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같이 밥을 먹거나 스터디를 할 사람을 찾는 것은 물론 취미생활을 함께 할 친구까지 온라인에서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대표적인 온라인 공간은 오픈 채팅입니다. 이 오픈 채팅을 통해 땡땡팟이 만들어지곤 하는데 팟이란 임시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나 단체 등을 이루는 인터넷 은어입니다. 일종의 번개 모임이지만 목적성이 짙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친목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친목을 위한 만남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페스티벌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에 참가할 동행자도 인터넷에서 찾죠. 이런 모임들은 핵심 목적만을 함께하고 미련 없이 헤어지곤 하는데요. 대면대면한 관계로 지내느니 서로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티슈 인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티슈 인맥이란 얇고 부드러운 화장지인 티슈와 사람의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인맥의 합성어로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티슈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관계를 맺고 필요 없으면 미련 없이 버리는 일회성 인간관계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대신 혼자를 택한 MZ세대의 새로운 관계 형성 방법이랍니다.
SNS 활동이 활발한 요즘에는 티슈 인맥을 맺기 쉽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단을 통해 관계를 끊는 것도 쉽죠. 이 같은 티슈 인맥은 억지로 인맥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에 피로를 느낀 현대인들이 가벼운 관계를 선호하게 되면서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티슈 인맥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하지만 극단적인 관계 단절은 정서적 고립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면 만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대안관계가 트렌드로 떠오른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심리적, 육체적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사람은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으로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이는 곧 심적인 괴로움을 서로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소모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하겠죠. 다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대안관계에서 일시적 만족감은 충족될지라도 심리적 외로움과 사람에 대한 갈망은 결국 대인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아예 끊을 수는 없는데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대안관계로 모인 사람들과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 등을 공유하면서 조금씩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자체가 대인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요. 저는 10여 년 전부터 베란다에 화초를 잔뜩 키우고 있고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삼둥이들부터 지금은 동원군의 랜선 이모이며 또 잭과 고양이들 채널에 고양이 5마리를 챙겨보는 랜선 집사에다가 아이고 저야말로 대안관계의 직결체였네요. 오늘은 카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들과 얼굴 볼 약속을 잡아야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